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 HSK 한 권으로 끝내기 4급 쓰기 영역을 맡은 박수진 강사입니다. 자, 쓰기 영역은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두 부분 모두 하나의 문장을 쓰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형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문장 안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뒤죽박죽 섞어 놓고 그걸 알맞게 배열해라,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 같은 경우는 사진을 주고 그 다음에 단어를 준 다음에 그 단어를 이용해서 사진과 관련한 하나의 문장을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쓰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은 바로 문장력을 키우는 건데요. 하나의 문장을 올바르게 어법 오류 없이 쓰는 것이 4급 쓰기 부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법 오류를 범하지 않게 올바른 문장을 쓰는 것, 거기에 주의를 하시고요. 막 미사옥구들이 있죠. 뭐 사자성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주 어려운 그런 하는 그런 표현들까지는 여러분들이 욕심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은 같이 쓰기 부분의 기초가 되는 문장을 구성하는 품사와 그리고 문장 성분, 그리고 각각의 문장 성분의 용법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중국어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품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형 파악하기부터 보실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쓰기 일부분은 어떤 식으로 나온다? 네,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뒤죽박죽 섞어 놓고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라, 올바르게 배열해라,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딱 시험지를 보시면 이렇게 표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 아니고요. 각각의 제시어들의 의미를 보신 후에 그것들을 알맞게 배열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제시어를 보니까 非常 나와 있어요. 非常 무슨 뜻이다? 굉장히, 매우란 뜻으로서 굉장히 어떠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굉장히 예쁩니다. 매우 예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非常漂亮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非常 같은 경우는 뒤에 수로 성분을 수식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형용사가 있겠죠. 매우 예쁩니다. 방금 했던 非常漂亮이 있을 거고, 매우 사랑한다, 사랑하다라는 동사 있어요. I 있지요. 매우 사랑한다, 非常爱 이런 식으로 쓰실 거예요. 자, 그 다음 中文歌라고 되어 있습니다. 中文歌는 중국 노래란 뜻이고요. 我 나지요. 나라는 자신을 인칭, 사람의 호칭을 대신 부르는 말, 我, 너, 수진이 아니에요. 그것을 대신해서 표현하는 것. 수진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너라고 하는 것. 그런 대사가 되겠죠. 그 다음 시환, 좋아하다 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어요. 자, 정답으로 이끄는 핵심 어휘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어, 수어, 목적어, 중국어를 구성하는 기본 성분 중에서 제시어에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의 목적어를 찾으시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시환밖에 없거든요. 시환, 좋아합니다.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무엇을 좋아하는지,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누가 좋아하는지 주어와 목적어 찾아야 되거든요. 좋아하다 같은 경우는 동사는 동사예요. 하지만 사람의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동사입니다. 좋아하다. 이처럼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심리활동 동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중국어 문장에서 수로 역할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가능하다?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먼저 이러한 심리활동, 좋아하다라는 심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노래예요, 나예요? 나라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워가 주어가 되고,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뭘 좋아해요? 그죠? 좋아하는 대상, 노래가 되겠죠. 중국 노래를 좋아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느냐? 바로 非常喜欢, 매우 좋아한다. 이래서 非常이라는 정도 부사는 시환이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 성분이 되는 거겠죠. 그죠? 요거 이렇게. 네.
자, 시화는 동사는 동사다. 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받는다. 하지만 누구의 수식도 받을 수 있다. 매우라는 뜻,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 부사의 수식도 받을 수 있는 무슨 동사이다? 심리활동 동사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품사에 대해서 저랑 같이 정리를 해보실게요. 자, 내공 쌓기 부분 보겠습니다. 품사라는 것은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 등에 따라 공통된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단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물을 세는 단어 뭐가 있어요? 뭐 칠판, 선생님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 뭐가 있죠? 제가 뭐 하죠? 뭐 수업하다, 뭐 가르치다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단어가 뭐가 있어요? 그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죠? 임의적으로 뭐 예쁘다 이런 거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그 품사들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명사, 사물의 이름 얘기하는 거 아니면 사람의 명칭 얘기하는 거, 대사, 책 대신에 그것, 이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물을 대신해서 쓰는 말. 그 다음에 동사, 조동사, 형용사, 수사, 양사 등등등의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사는요, 사물의 사물의 이름. 그쵸? 양이 아니죠. 이름. 그 다음에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 등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중국이라는 것은 나라 이름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饺子 이거는 먹는 사물의 이름이죠. 그리고 老师 이건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이름, 명칭을 우리는 명사라고 한다. 그럼 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대사라는 것은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대명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앞으로 대사라고 할 거예요. 자, 대사의 종류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대사, 그 다음에 이것, 저것에 해당하는 지시대사, 그 다음에 무엇, 누구,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대사가 있습니다. 먼저 인칭대사 보시면은요, 너, 니라고 하죠. 그런데 상대방을 존경하는 표현으로서 존칭은 뭐라고 합니까? 닌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는 남자, 이 타, 계집 옆 요 부스 쓰시면은 여자 타, 그녀. 그 다음에 사물을 나타낼 때는 타 이렇게 쓴다라는 거. 얘네 셋 다 발음은 타, 하지만 가리키는 것에 따라서 다른 한자를 씁니다. 장문하실 때 남자 타를 쓰셔야 되는데 여자 타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 타 쓰셔야 되는데 남자 타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복수 형태인데요. 대명사 뒤에 대사 뒤에 문 쓰시면 되겠습니다. 워라고 하면 나, 우리라고 할 땐 워만, 타라고 하면 타문이라고 하면 그들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되는 것, 이 남자 타 뒤에 먼을 붙이면 그들이란 뜻으로서 남자들만 있는 그들, 아니면 남자, 여자가 섞여 있는 그들의 의미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 타를 쓰셔서 타문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여자들만 있는 그녀들, 타문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들을 가리킬 때는요, 요 타 써서 타문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지시대사요. 지시대사는 기본적으로 이, 저에 해당하는 쩌, 완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쩌는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먼 것을 가리키니까 저, 혹은 그것, 그라는 의미도 보시면 되겠어요. 시에를 붙이면 복수 형태가 됩니다. 이것들, 시에, 저것들, 그것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도 멀고 너에게도 먼 것은 저것. 그쵸? 나에게는 멀지만 너에게 가까운 거는 그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저것, 그것 다르게 쓰지만 중국어는 모두 뭐를 쓴다? 나를 쓰고 그것이 복수일 때는 시에를 붙여서 시에라고 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양을 붙이면 부사처럼 해석이 돼요. 양 이렇게, 나양 저렇게 라고 해석이 됩니다. 저렇게 당연히 그렇게 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해요. 자, 그 다음 의문대사 보겠습니다. 의문대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문대사. 누구인지가 궁금해요. 누구, 역시 누구라고 묻죠. 谁, 누구, 谁라고 하고요. 사물이 궁금해요. 무엇이라고 하죠. 什么, 什么. 그럼 여러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어느 것, 몇 개, 어느 것, 어느, 나. 이거 여러분들 듣기 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뭐랑 헷갈리시냐면은 이거랑 너무 헷갈리신단 말이에요.
얘는 어떻게 읽죠? 나 라고 읽고요. 어느란 뜻의 의문대사는 몇 성? 나, 삼성으로 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 하실 때 나가 들리시지 않으셔서 나로 해석을 하셔요. 예, 그래서 틀리는 경우 있거든요. 4성인지 3성인지 듣기 파트에서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느라는 뜻. 그 다음 怎么 하면 어떻게, 为什么 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多少 양을 물어볼 때 쓰죠. 얼마란 뜻인데요. 怎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란 뜻도 있고요. 어째서 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为什么와 같은 원인을 물어보는 왜라는 뜻도 있습니다. 추가로 적어 놓으시고요. 또 하나 보시면 什么를 이용해서 누구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란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什么 뒤에 그냥 바로 명사 쓰시면 됩니다. 사람을 물어보는 거니까 什么人 什么人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谁를 쓰면요. 어느 사람, 여러 사람 중에서 누구, 어느 사람이라고 얘기할 땐 나 뒤에 양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셀 때는요. 양사 못 쓰죠. 그저 거를 써서 세지요. 哪个人 어떤 사람, 어느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 명 중에 누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다음 동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일단 듣다, 듣지요. 귀로 쓰다, 손으로 쓰지요. 모두 뭐냐면은 동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동작을 의미하는 동작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존재, 판단,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관계 동사라는 게 있는데요. 여우도 동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 돈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 말 나는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 그쵸? 나는 친구가 있다. 이 가라고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여우가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형태로 갑니다. 수러, 동사 뒤에는 목적어 와야 되거든요. 나는 돈이 있다. 我有 가지고 있다. 무엇을? 钱 돈을 이래서 여우는 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형태로 钱 가져와야 한다. 우리나라 말에 뭐뭐 이가 있다. 이가라고 한들 중국어에서는 뭐다? 목적어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표현 은근히 많이 틀리세요. 자, 그 다음에 是는 뭐뭐뭐이다. 나는 선생님이다. 我是老师. 나는 한국인이다. 我是韩国人. 한국인, 是라는 동사 뒤에 오는 한국인 명사 뭐예요? 목적어가 되거든요. 동사 뒤에는 목적어 붙는다. 계속 강조하죠. 동사 뒤에 뭐 붙는다고요? 네, 목적어 붙습니다. 다음이요. 아이, 사랑하다, 시왕, 희망하다인데요. 이건 동사예요. 동사니까 당연히 뒤에 뭐 받아요? 네, 목적어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我爱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I라는 동사 뒤에 뭐 받아? 목적어 니 받았죠? 그리고 이것은 심리활동,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동사로서 심리활동 동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요. 조동사. 조동사는요. 능원동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의 조동사를 생각하시면 뭐 can, must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할 수 있다. 그런데 걔는 본동사가 아니에요. 그쵸? 영어에서도 can 뒤에는 본동사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의 그 can이 그런 것처럼 중국어의 조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으로 쓸 수 없고요. 뒤에 동사를 받아야 되는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을 능원동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능을 얘기하는 건 능력을 얘기하고요. 위에는 바램을 의미하는 한자예요. 그럼 능위엔 동츠, 중국어의 조동사는 무엇을 의미한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 혹은 뭐뭐 하고 싶다라는 바램을 의미하는 녀석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눈치채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봤더니요. 회, 뭐뭐 할 수 있다의 뜻인데요. 요거 뜻을요. 이렇게 기억하실게요. 뭐뭐 할 줄 알다. 학습을 통해서 생긴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 수영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나 수영할 줄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수영, 학습을 통해 익히는 것. 나 중국어 할 수 있어요. 이 말도 나 중국어 할 줄 알아요. 학습을 통해서 익히는 거잖아요. 이땐 조동사 회를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뭐뭐 하고 싶다. 바램을 나타내는 것. 나는 중국에 가고 싶어요. 이러면 뭐 我想去 가고 싶어요. 想去 역시 뒤에 동사를 받습니다. 다음이요. 뭐뭐 하려고 한다 혹은 뭐뭐 해야 한다 의무 이런 거 의미를 하거든요. 나는 뭐뭐 하려고 한다. 뭐 의지도 얘기를 하지만 뭐뭐 해야 한다 의무를 얘기도 해요. 뭐뭐 해야 한다.
이 뜻도 가지고 있다. 나 가야 해. 我要去. 我要去. 역시 뒤에 뭐 받아요? 동사 받아야 됩니다. 조동사는 뒤에 뭐랑 쓴다? 동사랑 쓴다. 好, 밑에 예문을 보니까요. 我想去中国旅游라고 해요. 나는 중국에 가. 뭐하러? 여행하러. 그러니까 나 중국에 여행하러 가고 싶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想, 조동사 想 어디 위치했어요? 그렇죠. 동사 앞에 위치했죠. 想去, 가고 싶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다음 형용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형용사는 어떠한 사물, 상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을 바로 형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색깔, 홍, 붉다, 상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새롭다, 신, 예쁘다, 漂亮.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그 외관을 묘사할 때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高兴, 사람의 기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高兴, 기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这孩子, 이 아이는 非常, 매우 어떻하다, 매우 어떻다.聪明, 똑똑하다. 이래서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 수러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뭐에 도움을 받는다?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수식하는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요거 필기해 두세요. 다시 형용사는 무슨 역할이 가능하고 문장 안에서 수러 역할이 가능하고 앞에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정도 부사의 도움을 받는다. 정도 부사 상태의 정도를 수식하는 말 뭐 매우, 비교적, 상당히 이런 애들을 모두 다 정도 부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수사와 양사인데요. 얘네들은 묶어서 수사, 양사, 수량사라고도 말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단 수사는 숫자를 얘기하는 녀석이고 양사는 양을 얘기하는 녀석인데요. 양사라는 것은 세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람을 세는 단위는 명으로 세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을 셀 때는 보통 개, 그죠? 개로 세고요. 그 다음에 동물을 셀 때는 한 마리, 두 마리, 마리로 세는 것처럼 그러한 단위를 중국어는 양사라고 하는데 양사가 좀 양이 많아요. 우리나라보다도 저 구체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외우기 귀찮아하세요. 그런데 양사를 보면은 뒤에 어떤 명사를 받는지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번이라는 양사라면 이거는 책을 셀 때 쓰는 양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슈라는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눈치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녀석이니까 양사들은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요. 수사와 양사 합쳐서 수량사라고 하고요. 수량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뭐부터 쓴다? 숫자 쓰시고 그 다음에 양사 쓰시고 그런 다음에 그 세는 사물을 뒤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갈게요. 책 2권이라고 얘기할 때 사물에 해당하는 명사를 맨 뒤에 쓰시고 2권이라는 수사와 양사를 명사보다 앞에 쓰셔서 수식을 합니다. 책은 책인데 몇 권의 책? 2권의 책. 이런 식으로 어순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양사 봤고요. 그 다음 부사. 부사 별표 3개 있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다양하고요. 그리고 외우셔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부사가 있어야 문장이 의미가 분명해지고 풍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사 파트에서 나중에 배울 거지만 부사 어휘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사는요. 정도, 범위, 시간, 빈도, 어기, 부정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볼게요. 헌이라는 건 매우란 뜻이에요. 매우란 뜻. 좋긴 좋은데 얼마나 좋아요? 매우 좋아요. 좋은 상태에 대한 정도를 수식하는 표현. 정도 보어고요. 그 다음에 또는 모두란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다. 우리는, 우리 중에서 우리라는 범위를 짓는 거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래서 또는 범위를 짓는 범위 부사고요. 그 다음에 뿌는 뭐뭐 아니다 라는 뜻인데요. 뭐뭐 다 하니까 갑자기 동사, 뭐 별의별 생각 다 나요. 그런데 중국어에서 뿌는 뭐다? 부정문을 만드는 부정부사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문 봤더니요. 회의 깡깡开始 되어 있죠. 회의가 어찌합니다. 시작합니다. 동사가 나와 있어요. 수러는 보통 동사가 그 역할을 하죠. 물론 형용사가 할 수도 있지만 동사가 할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카이슈는 동사로서 수러 역할을 하는데요. 깡깡이라는 것은 시작하긴 했는데 언제 했어요? 방금 했어요. 이 동작을 한 때를 알려주는 부사. 그러니까 무슨 부사? 때니까 때.
시간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깡강 시간 부사 어디 위치한다? 수러 앞에 위치해서 수러를 수식하는 부사어 성분. 부사는 뭘 수식한다? 동사나 형용사 수식한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계사. 계사는 전치사라고도 한다. 전치사는 영어의 to, from, for, 뭐 in, on, at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독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在 어디 어디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계사. 전치사, 우린 계사라고 할게요. 계사는 단독으로 쓸 수 없고 뒤에 장소에 해당하는 말이 필요하죠. 학교에서 在学校 이런 식으로요. 종 뭐뭐로부터 뒤에 때나 아니면 장소가 나옵니다. 1시부터라고 하면 시점적인 시작, 출발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시부터 종, 2点 이런 식으로요. 또이 뭐뭐에 대하여 대상을 얘기하고요. 자, 밑에 인물을 봤더니 他在学校看书라고 해요. 그는 뭐뭐 합니다. 뭐 합니다. 봅니다. 보다 동사죠. 뒤에 뭐 온다고요? 목적어. 무엇을? 책을. 보기는 보는데 어디에서 봐요? 학교에서 보지요. 이처럼 계사 짜이는 뒤에 명사를 받아요. 어떤 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를 받아 계사 구를 이루고 이 계사구는 어디 위치해요? 수러. 그러니까 동사 칸 앞에 위치해서 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10번 마지막 접속사예요. 접속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 아니네요. 하나 더 있어요. 일단 조금만 기다리세요. 접속사 같은 경우는 관련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린 접속사라고 할게요. 별이 되게 많아요.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얘기해주는 녀석이거든요. 이 녀석을 보면 뒷문장에 어떤 관계의 문장이 오겠구나 눈치채실 수가 있어요. 如果 만약에 뭐뭐 한다면 가정에 해당하죠. 그럼 그 뒤에는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그 가정에 의한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럼 如果 하고 그 결과를 나타내주는 짝꿍이 있거든요.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에 찌오라는 부사가 짝꿍이 돼요. 그 다음에 부따는 뭐뭐할 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뭐할 뿐만 아니라 뭐뭐하기도 하다. 그녀는 예쁠 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다. 두 가지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뒤에 진일보 관계의 다른 문장이 올 거예요. 그 진일보 관계의 문장을 알려주는 짝꿍, 호응이 되는 접속사 얼치에 게다가에 해당하는 것이 뒤에 따라옵니다. 그럼 뭐냐면 접속사는 뒤에 호응하는 부사나 뒤에 호응하는 또 다른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2개씩 외워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접속사 공부하실 때는 그 접속사 단 하나만 딱 외우시는 게 아니라 호응되는 또 다른 접속사나 부사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 돼요. 자, 밑에 예문 볼게요. 如果 만약에 明天下雪 내일 비가 온다면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뒷문장의 부사모 찌우가 짝꿍이 되죠. 요게 바로 그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란 얘기예요. 내일 비가 온다면 他就不走了 그는 안 갈 거다라는 얘기. 뿌 부정할 때 러 보통 안 쓰거든요. 그런데 문장 끝에 러 같이 쓰실 수 있어요. 이때까지는 하기로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안 하게 되었다.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 그는 안 갈 거다.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아닌데 가려고 했는데 안 가겠다고 한다. 생각을 바꾸겠다고 한다. 변화의 러. 요거 잠깐 보시면 뿌치, 뿌치 먹다의 치 있죠. 뿌치 이러면 안 먹다예요. 이 사람 이 말 하기 전에 먹고 있었어? 안 먹고 있었어? 알 수 없어요. 그냥 지금 안 먹고 안 먹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러를 붙여서 뿌칠러, 뿌칠러 이러면 안 먹겠다. 지금까지 먹었는데 안 먹는 상태로 변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되셨죠? 뿌알러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조사 보겠습니다. 자, 조사는요. 종류가 3가지. 동태조사, 구조조사, 어기조사가 있는데요. 동태조사는 그야말로 동작의 시간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료를 나타내는 뭐뭐 했달러. 지속을 나타내는 뭐뭐 하는 상태이다, 뭐뭐 하는 중이다죠. 뭐뭐 한 적이 있다, 경험을 나타내는 꿔. 모두 다 어디 위치합니다? 동사 뒤에 위치를 합니다. 밑에 예문을 보니까 타 그는 캉 그녀는 캉고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这本书, 이 책을 이래서 过는 어디 위치한다? 동사 뒤에 위치해서 경험을 의미한다 라는 거. 그 다음 2번이요. 구조조사 문장의 구조를 잡는 녀석인데요. 이 관역적자 더는요. 뭐뭐의, 뭐뭐하는 이래서 뒤에 명사 수식하는 관용어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이 더자 같은 경우는 어디 위치해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정도를 보충하는 정도 보어를 이끌 때 쓰지요. 그래서 말 잘한다. 야, 너 말 참 잘한다. 말하는 동작을 보고 그 동작에 대해서 잘한다고 평가해요. 그럴 때 쓰는 말이 说得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게 바로 说라는 동사 뒤에 정도 보어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땅지자 더요. 우리 아까 했었거든요. 뭐뭐 떠 하면은 뭐뭐하게 부사처럼 해석이 돼서 뒤에 뭐를 수식해요? 동사 수식하지요. 예, 요거 아까 유형 파악하기에서 보셨습니다. 그럼 요거 예문에서는요, 요거 나왔네요. 관역적자 더. 이 더자는 뒤에 뭐 수식한다고요? 명사, 朋友, 나의 친구. 이런 식으로 관형어를 만든다. 세 번째, 어기조사. 어기조사는 쓰기 일부분에 제시어로 나오면 무조건 어디? 무조건 문장 맨 끝에. 무조건 맨 뒤에 스쳐서 감탄을 나타내고 뭐뭐마, 뭐뭐하니, 의문문. 뭐뭐봐, 뭐뭐지, 너 한국인이지, 你是韩国人吧?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 러는 변화를 얘기하죠. 방금 했어요. 먹다가 안 먹어 이래요. 不吃了 어디 위치한다? 문장 끝에 위치합니다. 자, 예문 봤더니요. 你去参加会议吗?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너去 가니 뭐하러? 찬지야 참가하러. 동사가 첫 번째, 두 번째 동사 이렇게 나와 있죠. 취 가다 뭐하러? 찬지야 참가하러. 어디에? 찬지야의 목적어 같네요. 회의에. 많은 문장 맨 끝에 써서 무슨 문? 의문문을 만들죠. 너 회의에 참석하러 가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품사를 전부 다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대략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는 다음 챕터 순서대로 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기반으로 어퍼 포인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퍼 포인트 체크 어떤 문제가 나와 있냐면요. 주어진 문장 속 단어들 아래에 각각의 품사를 적어보세요 라고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타, 대명사죠. 대사, 个子, 키 라는 뜻의 명사, 很, 매우, 뭐뭐하다, 매우, 정도, 부사, 高, 높다, 크다, 키가 크다 할 때는 까오라는 형용사 쓰셔야 됩니다. 형용사가 되겠죠. 여기에서 주어는요. 타, 그는 수러, 키가 큽니다. 이 전체를 수러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타, 个子, 그의 키가 어떻습니다? 很高, 매우 큽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이때 很은요. 까오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 이 문장 성분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일단 요거까지. 자, 다음 3번이요. 我们, 우리들이라는 대사. 学, 배우다 라는 뜻의 동사. 러는 동사 바로 뒤에서 완료를 나타내는 조사. 무슨 조사? 동작의 시간대를 나타내는 동태조사. 그 다음 1년 하면은요 1년이란 의미인데요. 하나의 명사, 하나의 그런 명사, 단어가 아니라 이는 수사, 니에는 횟수를 세는 때 쓰는 양사, 횟수를 세는 단위고요. 양사. 그 다음에 한위, 이거는 명사가 되겠죠. 자, 다음 5번이요. 니는 대명사, 대사. 如果, 만약에 라는 뜻으로서 앞문장과 뒷문장, 가정관계를 얘기해주는 접속사. 如果 접속사는 뒤에 부사 뭐랑 짝꿍? 就랑 짝꿍. 就는 부사. 자, 如果뒤에 볼게요. 만약에 没有钱了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没有钱了. 여우는 있다라는 동사. 동사는 뒤에 목적어 맞죠? 목적어로서 钱이라는 명사. 요를 부정할 때는 부정부사 may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치우. 그쵸? 요건 부사 했고요. 가오수, 알려주다 라는 뜻의 동사. 그 다음에 동사는 뒤에 목적어 받지요. 누구누구에게 알려주다, 알려주는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어.
대사 워가 쓰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러는요, 조사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품사 한번 체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품사를 보시고 그 다음에 품사를 바탕으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까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품사 파트 제대로 복습을 하십시오. 자세하게 지금 다루진 않았어요. 개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것들은 이러한 종류의 것과 혹은 이러한 특징을 가졌다. 이 정도로만 오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따자 싱쿨러